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투자 최대의 위기가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실행을 실제로 해 나가면서 극복을 할지, 이번에 한 3일 정도 정말 좀 세게 고민을 하고 얻은 결론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공유 드리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적이 한국 시간으로 이제 1월 30일,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발표가 되죠.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번에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300 초반대, 보통 테슬라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서 미스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은 당일날 10% 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뒤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많이 해서 20%는 기본적으로 하락을 했던 테슬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00대 주가에서 $300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막 도전할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위기가 되는 걸까요?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속으로 제발 한번 와줘라. 내가 그때 정말 $200 할 때 못 모은 거, $150 할 때, $180 할 때 모으지 못한 거 정말 너무나 후회가 되는데, 한번 오면은 정말 뭐 완전히 집중 투자 한번 해볼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정말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테슬라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조금 나빠서 하락을 하는 걸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위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번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어떡하지? 내 자산이 줄어드는데? 이 생각보다는, 야, 정말 다시 한번 초박앤 세일이 한번 또 와주는구나.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싼 가격에 모아갈까? 이 생각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기는 아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진짜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위기는 뭘까요? 이번에 실적이 또다시 3분기처럼 기대치를 완전히 능가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영업 마진이 10%가 또 크게 넘어가고, 에너지 사업의 매출이 높아지고, FSD 채택률 높아져가지고, 거기에 매출도 이제 한 2, 3분기 더 지나가면 잡힐 것 같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 주가가 3자, 4자 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테슬라 주가는 5자를, 앞자리가 5자를 기록을 하면서 가고, 거기서 또 다른 호재들이 만나면 6자로 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488.8달러의 정고점을 실적 발표 후에 너무 실적이 잘 나와서 뚫어버리고 난 뒤에 만약에 예를 한 530달러, 550달러가 됐을 때,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분들이 지금 평단가가 $200, 200달러 중반, 뭐 $100 중후반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 것 같은데, $500가 넘어가 버리면은 아마 가지고 계시는 평단가의 2배 내지 3배,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때가 정말 테슬라 투자 최대의 위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못 모읍니다. 이게 지금 일론이 $9,000까지 갈 것이라고 신호를 줬는데, 그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옛날에 이 가게에 샀는데 생각 때문에 모으지를 못해요. 자, 이게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자산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큰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른 자산에 눈을 돌렸는데, 얘가 한 10일 만에, 한 20일 만에 한 2배, 3배를 먹어버려요. 그걸로. 그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인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 되게 뛰어난 투자자였네. 테슬라 이미 많이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투자 감각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별로 없는 테슬라에 내가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뇌과학적으로도 반드시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 자산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죠.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데라는 생각이 들다가 테슬라 주가가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 올라가 버리면은 다른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것 역시도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당가가 200달러가 조금 넘는데 93달러 때도 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환율 때문에 70달러에 산 거나 마찬가지라고 봤었을 때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50달러 넘어가니까 매수를 하는 게 사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비싸게 산 게 448달러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400달러 때도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을 나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아가는 그런 힘을 조금은 길렀는데 저도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었을 때 550달러 때 야, 너 매수할 수 있겠냐? 600달러가 넘어가면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자, 이것이 저조차도 4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모아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갔었을 때 모아가는 힘이 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위기 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아가는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태클이 걸리는. 자, 그러면서 다른 자산을 찾아 떠나가는. 그리고 그 자산이 수익이 나가지고 오히려 테슬라의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지금 어떡하지? 자, 그때 제가 내놓은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제가 엔비디아 투자를 하면서 환율까지 포함해서 15배를 벌었잖아요. 자, 이 15배를 벌고 익절을 한 지금 15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론 한 150만 원 소유거래 투자해서 2천만 원 넘는 수익이 나긴 났는데 자, 이 15배가 올라간 이 자산을 내가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15배가 올라갔다고 하면 11.8달러의 평단가인데 지금 140달러대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만 봐도 10배가 넘게 올라가 있고 1120원에 투자를 했었던 그 가격에서 환율로 말이죠. 지금 1450원대의 환율에다가 또 환전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엔비디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내가 테슬라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평단가보다 4배, 5배 내가 맨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그 가격보다 10배, 20배가 올라가더라도 매수를 하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말로만 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실질적으로 조금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수익률을 냈었던 이 종목에 지금도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5배가 넘어가는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그 주식을 계속 한번 사보는 거. 그래서 한 방에 사지 않고 이것도 한 주 한 주 매수를 하면서 이 횟수와 15배가 넘어가는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는 이 어떤 훈련들을 횟수와 기간을 늘려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연습이 되면은 테슬라가 600달러, 700달러, 뭐 지금 2025년 연말이 되면은 1000달러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2026년도가 매우 전망이 밝을 것이고, 뭐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500달러, 600달러가 되게 비싸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떨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못 사는 거 더 이상. 이제 내 능력 밖이야. 나는 심리적으로 이 가격 때문에 도저히 못 사겠어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는. 자,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가장 큰 수익률을 냈었던 이 자산에
한번 계속 투자를 하는 연습을 해보겠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산 중에서 테슬라보다 더 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자산들 지금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하기 힘드시죠? 그 자산들을 한 주도 좋고 두 주도 좋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계실 테슬라 투자도 내가 그때 이런 자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투자를 했었어. 투자를 해보니까 할만해. 내가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봤어. 자, 그러면 테슬라도 뭐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앞을 보고 과거에 내가 몇 배 더 올랐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모아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찰나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합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 예고 없이 폭등을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우왕좌왕 할 수가 있어요. 자, 미리 연습을 해두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어연하게 510달러, 550달러에도 모아가면서 결국은 돌이켜보니까 그때 샀었던 550달러의 한 주가 나한테는 4배, 5배의 수익으로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2028년, 2030년도에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위기,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는 기회입니다. 테슬라 주식 역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이미 숱하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 그것은 위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테슬라 투자 인생에서의 위기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40%, 50%, 2배가 올라갔었을 때다. 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모아가는 힘을 길러야 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매수는 할 계획은 아닌데 오늘부터 한 주씩 한번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아가는 테슬라 투자 인생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